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. 혹시, 이제는 그냥 저 멀리서 벌어지는 지겨운 소모전 아닌가? 하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. 2025년 10월, 젤렌스키는 왜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지도자가 되었을까요? 이 질문 하나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모든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유럽의 아주 저명한 싱크탱크죠. 카네기 유럽이 내놓은 이 한 문장. 이건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. 이건 아주 냉혹한 현실 분석의 결과이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를 충격적인 미래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외로운 지도자라는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기 위해서 시간을 잠시 앞으로 돌려서 2025년의 그 참혹한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전선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. 양쪽 모두 하루에 단 몇 미터를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말 그대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. 이건 마치 1차 세계대전 때의 끔찍한 참호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극한의 소모전에 빠져든 겁니다. 아니,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단숨에 밀고 들어오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? 어떻게 이 전쟁이 이렇게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쟁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. 사실 전쟁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 민스크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. 겉보기에는 평화를 위한 협정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애초에 같이 갈 수 없는 두 개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.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주권을 되찾길 원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 이 모순이 결국 터져 나온 게 바로 이 전쟁인 셈입니다. 전쟁의 모습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했습니다. 처음엔 러시아의 충격적인 침공으로 시작했죠. 그러다 서방 무기의 힘으로 우크라이나가 극적인 반격에 나섰고요. 그리고 결국 지금의 이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크게 보면 세 단계를 거쳐온 겁니다. 이 전쟁은요, 거의 미래전쟁의 실험실 같아요. 하늘에서는 수많은 드론들이 눈과 창이 돼서 정밀 타격을 하고,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파 전쟁이 통신을 마비시키죠. 이제는 단순히 탱크 몇 대, 미사일 몇 발이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을 누가 더 잘 쓰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. 바로 이 전장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.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했던 동맹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 지정학적 대격변의 순간으로 가보시죠. 미국의 정권 교체. 이게 우크라이나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.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탱해주던 생명줄, 다시 말해 미국의 군사 지원이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이 숫자, 마이너스 43%. 불과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약속됐던 군사 지원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. 이건 단순히 돈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죠. 전선에서 싸울 총알과 포탄이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원 절벽이 얼마나 가파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미국의 지원이 딱 끊기니까 유럽이 부랴부랴 나섰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. 지원 규모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이 급하게 만든 게 이 나토 PURL이라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인데요.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. 유럽이 돈을 댈 테니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주자. 하지만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생산도 늦어지면서 정작 총알이 급할 땐 무기가 도착하지 않는 최악의 병목 현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의 동맹이 이렇게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러시아는 뭘 했을까요? 새로운 동맹을 아주 착실하게 구축했습니다. 중국의 경제적 뒷받침, 이란의 드론,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의 포탄. 이 세 축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된 겁니다.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한쪽은 지원이 줄고 다른 쪽은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.
그렇다면 이 끔찍한 전쟁,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?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미래가 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.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부터 모두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,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가능성까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. 첫 번째, 가장 가능성이 높고 또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. 이 지옥 같은 소모전이 그냥 끝없이 계속되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는 겨우 버틸 정도의 지원만 받으면서 러시아의 느리지만 꾸준한 공세에 매일같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.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제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. 당장 총성은 멎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이건 침략자에게 땅을 떼어주는 굴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힘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아도 된다는 아주 납던 선례를 남기는 거고요. 러시아에게는 재정비할 시간을 줘서 더 큰 전쟁의 불씨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붕괴 시나리오입니다. 서방 지원이 완전히 끊겨서 우크라이나 전선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러시아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터져서 전쟁 자체가 끝나버리는 가장 극적이지만 가능성은 낮은 일종의 와일드카드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이 먼 나라의 전쟁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이 전쟁의 결과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운명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질서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제 대화와 규칙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. 오직 힘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미 한반도에 직접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.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북한은 새로운 기술과 자신감을 얻었죠.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바로 이래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. 규칙이 무너진 힘의 정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.